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클레오파트라 머리는 어떻게 하고 옛날로 돌아가셨어요? 약간 네 집중을 위해서 바꿨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네, 박사님이 클레오파트라 머리를 하고 오시면 저희가 그 머리에만 집중을 하니까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메시지 전달을 갖다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메시지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그냥 다시 옛날로 회귀하셨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고스톱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스톱 하면은 떠오르시는 놀이가 있으실 텐데 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고 아니면 스톱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많으시겠죠? 많죠. 삶이 그거의 연속 아닌가요? 맞아요. 네. 삶이 어떤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십 번씩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요거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고민들까지 우리가 정말 맞아요. 삶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게는 정말 점심 오늘 못 먹을 거야 맞아요. 갖고 선택장에 오고 막 그러는데. 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우실 때 이제 선택 장애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유학을 이제 큰 결심이었죠. 유학을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이제 11년 전쯤에 미국에 와서 박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유학을 아이오와에서 했어요. 네. 아이오와라는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삶의 어떤 거주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제 유학길을 떴는데,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아이오와에 가니까 많이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점도 많았고, 또 유학이라는 거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부딪힘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짐 쌀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여기 있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 좀 해볼까라는 고민을 매일 밤마다 정말 쌓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딱 몰렸을 때 옵션이 없는, 나한테는 이 길밖에 없어, 선택의 네. 여지가 없어, 그러면은 싫든 좋든 그쪽으로 고할 수밖에 없지만, 박사님께서는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대학원 나오시고 한국에서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오파가 이미 있으셨을 거로 짐작을 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고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소고생이면 내가 그냥 한국 돌아가면 옛날에 오파 준대 한번, 그러면 지금도 어베어로 한번 알아봐, 이렇게 스톱을 할 수 있을 핑계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굳이 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오퍼가 많았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저는 직장 이제 그만두고 유학길에 오른 거였기 때문에 큰 결심은 맞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었는데, 네. 그 길에서 아니다, 나는 좀 더 다른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짐 싸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할 때에도 내가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고 온 것이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박사님 인터뷰가 되는데 네. 저희가 선택이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갈등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돌아갈까 말까 했었을 때 계속 머무르게 했던, 계속 고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어떤 걸까요?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질문의 답부터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왜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됐는지를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 길을 선택을 했는지 그때 나로 돌아가서 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고 거기서 찾은 답이 내가 어떤 정말로 이것들을 배워서 또 이렇게 좋은 데 쓰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다른 데에서도 해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선택에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인생에서 갈림길이 참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이것들을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 모두 이제 인생이 정말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하루에도 12번씩. 동의할 필요도 없는 네,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이죠. 그렇죠.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인생의 고민이고 또 그 고민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에는 이제 상담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아까 이제 작게는 오늘 메뉴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가 이제 고민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말 건지 그렇죠. 이 직장을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이 직장을 뛰어나올 것인지 말 건지 너무나 인생에 큰 결정들이 많은데 그 결정을 한다는 거에 마음 상태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불안해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은 참 맞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게 많은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그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어떤 불안감, 불안정함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많이 실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후, 두 달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변하고 무너지는 그렇죠. 것들을 보면서 삶에서 정말 그 기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상황을 헤쳐갈 수 있을지 고민을 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존재 이제 뭐 이렇게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신앙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존재에 기대는 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내 스스로 불안감을 줄이거나 최소화할 네. 수 있는 뭐 안정 상태, 마음가짐 이런 거고 아니면은 본인이 한 선택이 무조건 잘된 선택일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외에는 다른 절충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밀고 나가자라는 어떤 뚝심, 안 근지. 그러면 선택을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네. 그리고 안 되면 네 탓이야 그러던가. 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괜히 부모님 탓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네. 이런 선택을 누구 때문에 하게 됐는데 난 지금 너무나 후회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괴로우신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근데 선택은 철저히 본인이 결정해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네. 그게 누군가의 말에 의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안 되면 진짜 억울하더라. 맞아요. 네. 진짜 네. 억울하더라. 그래서 네. 무조건 선택은 본인의 의지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에 다른 사람의 입김이 작용했을지라도 이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그 깨달음이 참 어렵지 않나요?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 마마보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입학식 날 엄마 손을 붙잡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끼리 쟤는 뭐야? 그랬거든요.
아니 이거 무슨 초등학교 입학식도 아니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엄마 손을 붙잡고 올라오는 애가 어디 있어요. 네. 평생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었고 음.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와서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살짝 흉을 좀 봤더니 이게 얼마나 편한지 너희들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네.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마마보이랍니다. 본인의 네. 변명으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그 환경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랬던 애가 결혼은 엄마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더만.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엄마한테 블레임 하더라고요. 왜 안 말렸냐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그렇게 또 결과가 예쁘게 끝나진 않았지만 본인 머릿속에는 엄마 말만 들으면은 무탈하다. 가 네. 머릿속에 아예 꽉 박혀 있는 건데 유일하게 말을 안 들은 게 결혼이었는데 엄마 말을 안 듣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왠지 자기 인생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제 친한 친구의 사례 하나 네. 재미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분은 그래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니, 네. 본인은 행복해해요. 본인은 엄마 말 듣고 사는 걸 되게 행복해하고 인생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발적인 선택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도 후회를 할 때 그냥 내 의지를 갖고 후회하는 게 낫지 엄마한테 불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누구 탓을 하려고 네. 선택을 도와주세요라는 상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 가능성도 높고 이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맞아요.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한쪽이 치우쳐 있으면 고민할 거리도 아니고 네. 오늘 짜장면 먹을래? 오늘 볶음밥 먹을래? 했을 때 짜장면이 월등하면 고민할 필요도 맞아요. 없이 그냥 가는 네. 건데 네, 요것도 본인도 알죠. 반이요. 네. 요것도 반이야. 그렇게 마음이 이쪽 저쪽 다 선택해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각각 그게 어려운 거죠. 네. 장단점이 각각 있으니까. 그랬을 때 네. 누구한테 블레임을 하기보다는 네. 내가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괜찮은데 네.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봤을 때 어느 쪽이 괜찮다라고 해준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를 들자 그러면 저쪽은 키 크고 잘생겼어. 돈이 없어. 이쪽은 돈이 많아. 근데 외모는 내 스타일 아니야. 뭐 그거 갖고 고민 무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얘기를 했던 거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이 사람한테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탓이야라고 지적질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는다고 그럴 수 생각할 있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신한테도 기도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점쟁이도 만나보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는 거고 아닐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고 인간의 삶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누군가한테 기대고 그리고 그 기대가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원망감이 사실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삐죽하게 뾰족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은 정말 도움을 청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탓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죠. 네, 그 상황에서 의외로 네, 반반. 그 마음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놓고 누군가한테 뭐 너가 그랬잖아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 속에서 아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이 먼 길을 이렇게 이사까지 와가지고 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쏟고 있는데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마음을 드는 자신에게 속상한 그렇죠. 분들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할 때는 뭐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 말에 그냥 뭐가 무슨 홀린 듯이 그냥 훅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네. 많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평소에 경우가 나답지 않게 후루룩 네. 옆에서 봤을 때도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럴 땐 있더라고요. 네, 네. 평소에 나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뭔가 홀려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그러니까. 되는 네. 그 이유도 뭐 각자 나름대로가 있으시겠지만 네. 아마도 이제 그 현실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이 현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주어지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좀 홀리듯이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답변을 주신 답변이라기보다는 생각을 생각을 주신 나눠주셨어요. 네, 네. 카톡을 소개하면요. 네. 오늘은 선택입니다. 당연히 삶은 하나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신중하고 어렵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나의 꿈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인생의 하나의 확실하고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한다면 나의 선택은 마음이 편한 상태를 선택하게 되고 네. 가능하면 선택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 심플 라이프 그것이 적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심플 라이프라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네. 선택이 많아지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면 네. 삶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선택을 네. 줄여가는 것이 심플 라이프라는 정의가 상당히 네. 상당히 깔끔하신데요. 네. 그럼 박사님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식이 있을까요? 그 방법, 네.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공식이라든가 방법론이 있습니까?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택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어떤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선택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의 과정과 그 이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선택이 힘든 이유는 그 선택의 과정이 나에게 굉장히 부대끼기 때문인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처음에 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와서 계속 여기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 고민을 했을 때 그게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결정을 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 직장을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 이 내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라는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어떤 선택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접근에서 좀 이제 살펴보면 그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내가 흔들리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변덕만큼이나 경직된 마음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야지 뚝심을 해야지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나 10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경직된 마음 자체도 내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선택을 할 때 흔들리고 헷갈리고 되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냥 이 나의 마음의 상태, 이 선택의 과정 자체를 좀 받아들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마음 네. 그게 뚝심이나 고집스러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못 가졌을 때는 내가 되게 유약하고 하찮고 네. 나에 대한 점수가 너무 바닥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조차도 경직된 불안함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변덕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까요? 변덕을 왜 변덕
아침에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 나 이 회사 갈 거야라고 결정을 네. 했어. 오후에는 또 틀려져. 네. 저녁엔 또 틀려. 네. 뭐 이렇게 하루에도 뭐 그냥 수십 번을 왔다 갔다 거리는 제 마음인데 네. 그 네. 변덕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 마음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병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변덕이라고 부르고 또 쉽게 마음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가 나 조울증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람의 기분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아침에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웠다가 뭐 즐거울 때가 없죠. 너무 싫었다가 저녁에 올 때쯤은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너무나 수십 가지의 감정이 들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걱정이 들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해서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변덕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왜 아까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틀을 갖고 싶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저희 이제 문화나 어떤 한국인들의 마음과도 좀 맞닿는 것 같아요. 늘 뭔가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어야 그리고 되고. 결단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제가 또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경직성이 더 방해가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연성도 필요한 거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되게 우유부단하거든요. 정말 우유부단해요. 그런데 우유부단한 거를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우유부단할수록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나 상대방한테 또는 어딘가에 더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네. 바로 끊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한번 그렇게 깊게 우유부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회가 없더라고요. 네. 충분히 고민했고 네.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숙고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는 별로 미련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 너무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유부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그 말을 많이 와닿네요. 그거는 나중에 늘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어떤 어르신의 가르침이었어요. 아, 네. 우유부단이 지혜일 수 있어 이러시면서 네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이 맞구나 싶은 거예요. 네, 지혜로운 말씀이시네요. 카톡 의견 몇 가지 소개하면요. 네. 언제부턴가 선택은 무조건 제가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안 합니다.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했다면 하는 다른 선택에 대한 아쉬움만 남을 뿐이지 선택은 무조건 제가 합니다. 네. 라고 네. 하시는 분이 네.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의 의견. 귀신에 홀린 듯한 상황 동감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잘못된 선택 그것을 잠깐 동안에 1초 안에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허탈해하죠. 맞아요. 집중이 무너졌을 때 귀신에 홀린 거 아닐까요? 맞아. 근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귀신에 홀린 듯이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귀신에 네. 홀린 순간이면 몇 달 동안 갈 수도 있죠. 평생 가기도 해요, 그게. 네.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귀신에 홀린 것처럼 하신 분들 왜 없으시겠고, 지금 거주하시는 집을 임대를 하거나 사고 들어가실 때도 갑자기 귀신에 홀린 듯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집을 보러 다니다가 갑자기 이 집을 보는 순간 귀신에 홀린 듯이 홀린 듯이 결정을 했어. 그냥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했던 집은 그 집이 아닌데. 평소에 생각했던 꿈꾸던 집은 아닌데. 내가 예상했던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집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그 집하고 계약을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아니 네.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 인연이면 네. 좋겠으나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그게 귀신에 홀린 거였는지. 근데 마음에 네. 들지 네. 않은 선택이면 이게 귀신에 홀렸지 이거 많이들 겪지 않나요? 이거 저만 겪나요? 아유, 저 공감이 돼요. 그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귀신에 홀린 게 되기도 하고 네.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그럴 수 표현 있죠.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도 네, 있죠. 맞아요. 네. 또 의견을 주신 것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꼭 책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두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변덕은 물질이고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변덕은 물질과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욕심 이퀄 변덕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덕이 욕심으로 보여질 수도 선생님, 있다라는 네, 표현이 그럴 수도 어떤 있다. 말씀이신지 네, 이해가 네, 돼요. 네, 네. 아 그렇구나. 하긴 변덕을 부릴 때는 뭔가 자기한테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내가 좀 더 그런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욕심이라는 말씀이 맞는 굉장히 거죠. 이해가 맞는 됩니다. 거죠. 저울질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참 정리들 정말 잘해주신다. 네. 아, 그리고 굉장히 형이 상학적이시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철학적이시고. 얘기를 네. 해주셔서 저도 네 즐겁네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후회를 동반하게 되는 건 그 선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결정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더 나은 배로 솔루션이 그러니까 배로 리절트가 안 나오면 그렇게 되면 후회하고 자기 그게 선택이 온전히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네. 마크 주커버그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자기는 생각할 때 그 선택이라는 건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그재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 선택이 답보 상태를 유발하는 거죠. 옆으로 가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옆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옆으로 갔다가 그렇게 지그재그로 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모든 선택이 앞을 바라보고 하는 선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뭔가 울림이 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지그재그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뺑만 아니면. 네, 뺑길 수도 있겠죠.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 더러는 네.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앞으로만의 선택에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힐 이유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나 이거 또 왜 이런 또 엄한 얘기했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또 네. 저희 또 이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려주시는 분들 박소원 박사님하고 할 때 올려주시는 글들은 저희가 열심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왕이면은 박소원 박사님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서면 좋겠습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택에 있어서 고스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네, 고스톱인데요. 지금 말씀 나누는 동안 좀 긴 글 2개가 왔는데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모든 결정은 스스로 하게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후에도 다른 걸 선택했다고 한들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이게 최선이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때론 후회도 기쁨도 동반하지만 그런 게 삶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의 끝에 행복만 온다면 그것 또한 재미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이세요. 이분께서는 선택한다고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맞아요.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선택한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되어 있는 길을 가는 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봐야 가소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두 분들의 생각이 표현은 달랐지만 받아들이는 네.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우와. 말씀인 어떻게 것 생각하세요? 같아요. 아우 저는 네 마무리를 해주신 느낌인데요. 너무나 네. 네 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 자유의지에 대한 공부를 했었을 때 네. 그 아무튼 뭐 니체나 이런 아저씨들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그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봉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운명론자 되시는 분들의 정의로는 그것조차 정해진 매트릭스라는 거죠. 그것조차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조차. 근데 단지 사람이 자유의지라고 착각할 뿐이고 네. 그것조차도 이미 다
정해진 길이라는 네.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그 말씀 딱 주시는데 그렇지. 근데 생각났어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내 의지로 선택했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선택조차 미리 정해져 있는 매트릭스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은 그 겸허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겸허한 마음으로 선택과 따라오는 결과가 좀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에서 스스로가 좀 해방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 이 시점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 말씀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선택이 왜 힘든가 할 때 많은 이유가 그 선택 이후의 두려움이 참 크거든요.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기가 어려운데 특히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주변에서 기대되는 반응이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주변에서 기대되는 반응이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고생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어떤 타인의 반응들을 생각했을 때 쉽사리 내가 어떤 선택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타인의 어떤 반응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경우시라면 그렇다면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 책임이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이런 부분들을 성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청취자 두 분께서 비슷한 결의 말씀 이미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름 끼치죠. 박사님, 이럴 땐 너무 좋아. 네. 박사님께서 겸허함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선택은 안 무서워해요. 근데 선택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네. 그 선택의 대가라는 것이 평생을 갈 수도 있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경우를 아주 잠깐 겪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선택의 대가는 그거는 잔인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되게 감사하게 행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택을 했죠. 그때만 해도 오만했죠. 그리고 세상에 잘한 선택은 없다. 잘한 선택을 만들어 갈 뿐이다. 네. 이때는 더 오만했을 때 했던 생각이고. 네. 근데 지금은 살아보니 아까 글에 올려주신 심플 라이프는 최대한 선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 말이 진리야 이제. 네, 네, 심플 라이프 선택을 최대한 줄이는. 네. 그 최소한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게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지혜가 녹아 있어요. 선택의 대가를 감당해 보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함을 강조하셨던 게 아닌가. 네. 겸허함이라는 건 역시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겸허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겠다라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아예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마음도 아니고 나의 부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겸허하게 선택을 좀 이제 받아들이신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힘들었을 때 그 영화를 보다가 굉장히 마음에 남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구가 이렇게 그 겨울왕국 2예요. 의미 영화네요. 네. 엘사가 뭐라 그랬나요? 그러면? 네. 겨울왕국 2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제가 이 대사가 너무 좋아서 그 프린트를 해서 그 사무실에 걸어놨었어요. 어떤 건데 박사님이 저러실까 되게 궁금하다. 네, 이제 영어 대사였는데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고 한국어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When one can see no future, all one can do is the next right thing. 이라는 대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다음 거다. 그냥 내가 지금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잡을 지원하고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실망과 뭐 이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미래를 볼 수가 없어서 당장 내가 다음 달에 한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 또 모르는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이 말 그 just the next right thing 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게 그러면은 나는 일단 지금 출근을 해야겠다. 지금 밥을 먹어야겠다. 뭔가 이런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사였는데, 네, 겨울왕국 2의 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도 이제 영감을 주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들었던 거 아주 읽었던 것 같은데 너의 미래가 궁금해? 너의 선택을 봐. 그 안에 너의 미래가 있어. 뭐 이런 네. 비주얼이 있었어요. 섬찟하죠. 그렇죠. 네. 너의 다 미래가 잘해야 될 궁금하면 너의 선택을 보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 선택 잘못하게 되면 내 미래는 그럼 꽐라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되네요. 그냥 그 다음 걸 해. 네. 네. 그러면 야, 난 정말 왜 저런 네, 정말 위로가 됐어요. 네, 겨울왕국 2. 위로가 되네요. 가야 되겠다. 겨울왕국 2는 참 좋은 영화구나. 저는 사실 애들 영화, 그러니까 아이들 영화에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게 뭔가 잊고 살았던 어떤 삶의 지혜가 아이들 영화에 많습니다. 이야, 네. 대박이다. 네. 비포 애프터 사진은 아니지만 네. 학교 학창 시절의 사진이 비포처럼 나오고 현재의 모습처럼 보이는 사진이 이제 애프터 사진으로 나오는 그런 비교 샷들이 묶여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비포의 사진은 학창 시절에 땡땡이 치고 놀고 있었던 학생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볼품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직업조차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보여지고 학교 다닐 때 쪼개서 공부하거나 쪼개서 뭐 뭔가를 하고 있는 사진의 모습과 지금 현재 성공한 듯한 그런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사진들의 묶음이었어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미래까지는 내가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 충실하다면 학생이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뭘 했던 그 시간에 충실했을 때 결과에 있어서는 또 그런 찬란함이 있을 수 있는 네. 그 바로 다음 거를 한다면 네. 내가 그 뒤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사진과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적어도 후회는 좀 줄겠죠. 내가 그 현실에 그 순간에 충실했으니까요. 결과는 모르는 거겠지만 또 열심히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충실했던 나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을 만나야 되겠어요. 박사님의 그 겨울왕국 2에도 네. 조건이 있어요. 컨디션이 넥스트 띵이 아니라 넥스트 The next 라이트 띵이야. 띵이에요. 네. 이게 롱 띵을 하면 안 되고 라이트 띵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컨디션이 있죠. 네. 처음에 읽었던 카톡에 오늘은 선택입니다. 네. 이 표현이랑 맞는 문구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맥락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을 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을 선택입니다. 네. 오늘의 선택. 아무튼 네, 오늘은 선택입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아무튼 칼플레이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 네.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박사님도 그런 말씀 주시지만 참 청취자분들의 그 지혜는 참 네. 접할 때마다 놀랍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삶이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네. 매 순간 선택이 쉬워집니다. 네. 이 말씀도 되게 좋았고요. 네. 다른 분께서는 대학 졸업 때까지는 아버님의 딸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대학 졸업 후에 유학 와서 미국 체류하고 지금 제 자신이 결정한 후에 박소원 박사님처럼 처음으로 모든 걸 혼자 다 극복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버님 생각하면서 더 강하게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자신이 지금 대견하고 아버님 보호해 주실 때보다 더 자신감도 생겼고 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또 네. 적어주시고 응원합니다. 계십니다. 네. 네. 아멘. 와, 네. 진짜 대단한 분들 많으시네요. 네. 내일은 인간에게 없는 날입니다. 와.
악마가 인간에게 하는 가장 달콤한 말이 내일입니다. 내일에 대한 약속. 네. 우와. 오늘을 살아야 되겠네요. 네, 오늘을 삽시다. 네, 저도 마음에 새기면서 네, 돌아가겠습니다. 아침마당은 심오합니다라고 그러게요. 올려주셨네요. 그게 다 악마가 속삭이는 거였어. 그렇네요. 어? 아, 내일에 이거 다 악마가 속삭이는 거였구나. 네. 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좋은 생각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게 박사님.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